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Indigenous People에 대해서, 원주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캐나다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역사가 중요한 또 이유는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현재 특히 이제 사회 시간에 이런 그 소셜 스터디스죠, 그 단원을 공부하는 그 주제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4, 5년 정도부터 매일매일 아침 학교 방송 시간에 이 Land Acknowledgement가 꼭 들어가요. 이 이유는 캐나다의 흑 역사 때문이에요. 캐나다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도 일제먼 시대 뭐 그런 아픈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민 국가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민을 오고, 그리고 새로 정착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문화 국가죠.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 인디안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텀이 있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킬 때 그 Indigenous People이라고 하기 전에 First Nation 아니면 Inuit, Métis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을 나눠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걸 알고 이제 우리는 그 세 가지보다 더 많은 종족의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왜 예를 들어서 프렌치 쪽으로 잘 정착한 프렌치 몬트리올 쪽에 정착을 했었을 때 그 종족을 메티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더 많았던 거예요. 더 종족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주민들을 이렇게 뭐 메티스, First Nation이라고 부르는 거는 올바른 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Indigenous People이라는 텀이 많이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흑역사가 있었냐면요, 이제 캐나다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제 그 영국이나 아니면은 프랑스나 이제 유럽 나라에서 캐나다로 왔잖아요. 캐나다에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를 찾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유럽 쪽에 있던 사람들이 캐나다에 도착하면서 여기 예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도움을 받겠다 잘 지내다가, 이제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점점점 지역 확장을 하고, 여기 살면서 원주민들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주민 땅이었지만 이제 멀리서 이민 온 사람들이 테이크오버 한 거예요, 이 나라를. 그래서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도 주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병도 갖고 오고 해가지고 많은 또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너무 아픈 과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유럽에서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세우면서 원주민들한테 우리 나라의 문화를 배워라. 이제 우리가 갖고 온 문화를 새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이제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픈 역사를 또 배워요, 학교에서. 왜냐면 이 역사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이 어떤 땅이고 이 교육이 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원래는 이렇게 원주민들이 머리도 길고 그 자연을 굉장히 존중해서 그런 자기네만의 문화가 있고, 그런 중요한 그런 뭐 자연을 존중하고 뭐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에 입학을 시킴으로써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교복도 입히고 이제 그 유러피안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쪽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도 멀리 떨어져 살았어야 되고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레지던셜 스쿨이에요. 그래서 그 레지던셜 스쿨이 1992년 정도까지, 그쵸?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30년 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캐나다라는 땅이 이제 원주민이 원래 주인이었고 이제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 원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래서 너무 미안했다. 우리가 옛날 과거 역사에는 참 아픈 과거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원주민들을 텍스도 좀 적게 내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따로 이렇게 북쪽에서 썬더베이나 이쪽에 모아서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요. 미안하다라는 표시로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원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또 일을 안 해도 돈을 버니까 돈을 벌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참 원주민들 그 지역에 가보면 선생님들도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이제 원주민 지역 가서 선생님을 했었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애들이 너무 되게 힘들어한대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자살률도 높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게 지내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 흑 역사를 너무 차지하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아이들의 교육이 원주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야겠다라는 그런 무브먼트 때문에 항상 아침에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이 예전에는 원주민들이 사는 이 지역의 이름이었고 라고 해서 그 원주민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Land Acknowledgement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We would like to start by acknowledging that we are on the traditional territories of the Wendat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그 자기에 있는 지역마다 조금씩 그 랜드 이그널리지먼트가 달라요. 왜냐면 이 지역에 있는 랜드가 윈댓이라는 테리토리 안에 있었고 미시사가의 무슨 어디에 무슨 랜드였고 이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요. 하지만 이거를 계속 읽어줌으로써 애들이 이걸 듣는 거예요. 맨날 방송 시간에 아침 그 조회 시간에 그럼 애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조금씩 오렌지 셔츠 데이라는 것도 왜 오렌지 셔츠 데이가 생겼냐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정말 예쁜 할머니한테 선물을 받은 오렌지 셔츠를 입고 그 기숙사의 레지던셜 스쿨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옷을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뺏었대요. 그리고 교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정체성, 내가 지금 누구고 나에 대한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를 그냥 억지로 접해서 그런 아픔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원주민들에 대한 문화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뿔을 잡고 사는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교육이 돼야 하고 이해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indigenous people이라는 term이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요즘엔 학교에서 활발히 교육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사실 랜드 이그노리지먼트는 학교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큰 행사에서도 아니면 큰 행사 하기 전에도 이 랜드 이그노리지먼트를 하고요. 그리고 퍼블릭 무슨 이벤트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학교에서 교육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 밑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링크 걸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